2022년 7월 24일 일요일 밤 8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뭐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고 나면은 그동안에 이제 흘러왔던 그 과거를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한번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녹화한 것을 말이에요. 내가 이제 지인들한테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한테 내가 좀 많이 보냈다고 이때까지. 보냈는데 뭐 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엄청 창피스러워요.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보냈나 싶기도 하고 말이지. 진짜 엄청 참 창피스러운 생각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 이제는 안 보내야 되겠어요. 그냥 내 기록만 남겨놓으면은 또 이제 많지는 않아도 몇 사람만 좀 보시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댓글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댓글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의 어떤 대화 이것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어제 23일이고 아래가 22일날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이 아까 오늘 총재님 하늘궁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6월 24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어제가 6월 25일 오늘이 6월 26일이고 그래요 음력으로. 왜냐하니까 음력 6월 24일이 강정산에 이제 어천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로서는 이제 엄청 강정산 계열에 있는 단체로서는 아주 큰 행사예요. 이제 강정산이 1871년 신민년에 태어나시고 1909년 기유연에 이제 경술 합방 되기 1년 전에 1909년 6월 24일 날 한참 더울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강정산을 이제 믿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죠. 태극도도 있고 대순진리도 이렇게 여러 개 나눠진 걸로 아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분파가 많지만은 강정산을 믿는 그런 분들은 일들도 있고 신도수는 좀 적지만은 강정산을 믿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신도수는 아직 엄청 적어요. 없어진 데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신도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큰 어천절 행사는 크게 합니다. 나도 어천절 행사는 한 10몇 년간 거기에 계속 지성이라 그래요. 지성을
경건하게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고, 벗어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지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군인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오늘은 내가 그 조교왕 씨라고 문교부 차관하고 동아대학교 총장 하신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5공화국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하는 말씀 가운데 문교부 차관까지 하고 대학 총장을 두 군데나 하시던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좀 재미있었던 것이, 그분이 술을 좀 잡쌌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을 때,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1981년 12월 30일까지 있었을 거예요. 1981년 12월 30일까지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그 이전 때는 그 술을 마시고 말이지 2차 3차 갈 수가 없잖아. 12시 되면 딱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차가 떨어지면은 이제 인분차, 쉽게 말해서 그 당시는 똥 푸는 차가 있었다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집에 갔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이제 똥 푸는 차는 야간 통행 금지에 이제 프리패스가 됐는가 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그 당시는 야간 통행 금지 걸리면은 하면 굉장했어요. 우리 집 앞에 바로 파출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때 야간 통행 금지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여튼간에 그때 또 똥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은 이제 교육자죠. 그러니까 문교부 차관까지 하시고 대학교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기업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이랬는데, 종교인들도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목사나 스님이나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종교를 자기는 종교를 안 하지만은 일반인들로 볼 때는 또 종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강정산을 믿는 걸 어떤 내가 모임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내가 지금 말을 못 해요. 그는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때가 돼야 하는 거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이지 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또 구체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죽을 때까지 입을 딱 봉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말을 하는 것도 자기는 이제 때가 돼서
말을 이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엄청 곤욕을 치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가 이제 (5.18) 그 사건을, 광주에서 일어난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보안사 요원이었다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뭐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노태우가 돼가지고 (5.18)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말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시급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근데 그 말해가지고 시급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뻥끗 잘못하게 되면은 엄청 곤욕을 치러요. 그래서 나는 강정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구체적인 아주 뭐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내가 확실하게 이제 벗어난 이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카테고리 속에서 내가 나왔을 때에 일어난 그 구체적인 그 말, 이런 거는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봐야 이해도 안 되고, 일반 사람들한테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뭐 내가 아주 뭐 쉽게 말해서 뭐 졸업했다 그러지. 졸업했다 그러고 뭐 이해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그래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곤란하다고. 그래서 노래가 좋다고. 노래가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노래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조수미 씨가 부르고 이랬는데,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함께 나눈 시간들은 강물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지. 네,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2020년 4.15 총선은 완전히 부정인데, 부정선거고 선거 부정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하셨던 분이 한성천 TV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즘 뭐 휴대폰만 있으면 다 TV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4.15 선거 부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선거 부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뭐 그 이후에 4.15 총선이 제일 크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부정을 하다가 4.15 총선에 엄청 크게 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금년에 3구 대선, 금년에 6일 제8회 이제 지방
선거. 이게 전부 다 부정선거거든. 이게 대해서 이분이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쌍벽을 이루시는 분이 공병호 박사하고 그 한성천님하고 박주연 변호사, 민경욱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리고 바실린가 뭐 있어요. 그분하고 인데 하여튼간에 한성천 씨하고 공병호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쌍벽을 이룬다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뭐 공병호 박사는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매일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 4.15 총선에 내가 이제 출마를 했었을 때에 TV조선에서 왔더라고. 와서 이제 뭐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 이승건 위원장님 한테 내가 전화를 했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TV조선에서 사람이 온다는데 인터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막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나도 이제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왜냐면 나는 항상 나와 남을 분리를 잘 안 해요. 그 사람이랑 내나 한 뿌리니까. 천지가 나와 하나 동근이고, 저 사람이나 내나 우주의 근원에서 우주의 더 시드 오브 유니버스, 우주의 씨앗으로부터는 한 뿌리니까 항상 같다고 생각하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물질을 봐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 이제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선하게 보이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니까 그래 된 거라고. 그 사람 전생과 모든 것을 연관해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해를 하지.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남을 분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인가 찾아왔던데, 그때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는 또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다. 왜냐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서 TV조선에 그 기자가 됐는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뭐 결혼을 했고 어떻게 애들이 몇 학년이고 종교가 있는지 이런 걸 난 묻고 싶더라고. 뭐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먼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자기도 충분하게 응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명함도 주고 이래서, 뭐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나 싶어서 그라이피도 하고, 이제 자기가 묻는 말에 나는 그대로 대답을 했다고. 그대로 한 40분간인가 찍어간 그 동영상을 아마 버리진 않았으면은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번에 이제 총선에 출마한 하게 된 그 사유가 뭔가. 이제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은 어떤 분인가. 허경영 총재님은 이 단순한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없애주고, 이 세상을 지상낙원화 시킬 수 있는, 온 인류가 바라마지 않았던 바로 참 메시아다. 그런 것을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오실 거다.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이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국가혁명당을 만들어서, 그 당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니까 배당금당을 만들어서 이번에 총선에 나가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어떤 디딤돌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출마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과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내 제명이 뭔지 압니까? 이러니까 그건 모르더라고. 좀 무식하지. 모세라는 사람은 그래도 인류 역사상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비중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120살까지 살았는데 40살까지는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80살까지는 이제 40년 동안 자기가 성격이 이제 팍팍 끓였으니까 정의롭고,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팍 처박혀 가지고 말해야지 이제 아주 겸손함을 배운다고. 겸손함을 배우는 그 단계가 있고, 누구 말대로 성질 다 죽는 거야. 자기 성질 다 죽는 거야. 불같은 성격을 이제 싹 다 죽이고, 이제 참 진짜 그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사람이 겸허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년간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에집트에 있는 자기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이제 고통에 처해 있는데, 그 에집트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40년 동안 했다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그래 된 것은, 내가 이래 보면은 모세가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사건을 하나 친다고 치가지고 이제 그래 되는 것도, 거대한 어떤 그 당시에 하늘에서 뜻이 있으면은 하늘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알 수는 없지. 몰랐네. 백군 갔습니다. 알아보고 싶어. 야, 모세가 왜 그때 사고를 쳤었을까? 그때 그 모세 이후에서 말이야, 사람 그 역사 배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고. 지금 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모세 뒤에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뒤에서 뭐 어떻게 그 배후에 무슨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런 천사가 있었다면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 모르더라고. 그리고 그 수오지라면은 그 유명한 그거예요. 삼국지, 수오지 뭐 이런 거는 중국에서 유명한 그런 뭐 3대 소설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수오지가 재미가 있다고. 재미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송강인데, 그 주인공 그 뭐 송강이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방금년이라고 하는 것도 영화도 나왔지만은, 방금년은 그 무송이지. 무송의 그 자기의 그 형수가 된다고. 그래 그 사람도 그 송강이나 무송이나 그게 저 108명이 아마 108명인가 뭐 그럴 거야. 수오지에 그 노는 주인공이 108명인가 그래 돼요. 거기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모세하고 비슷해요. 다 한 사건을 치르고 다 그렇게 모인다고. 그런데 그 사건을 치르는 것이 전부 다 억울하게 되는 거야. 억울하다고. 그래서 송강이가 그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사건을 하나 치는데 얼떨떨결이 그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망 다니고 그래 되고. 그 선임 가운데 보면 노지시민은 아주 좀 심하고, 무송이지. 자기 형이 무대고 그러는데, 무송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얼떨떨결에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 있다고. 내 참 말하기가 그런데.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 내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그 뭐 나온 글은 뭐 졸업했다고나 할까, 탈출했다고나 할까, 뭐 그런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못 해요. 지금 못 한다고. 못 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야, 모세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나 뭐 이런 말도 하지. 그러니까 말을 내가 하다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했다고.
어? 아이고, 지금도 뭐 더 할 말이 많지만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전에 2016년 3월 26일 날 만나가지고 그 말씀은 2015년은 항상 들었고, 근데 그 총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도 뭐 요즘도 계속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듣고 이랬는데, 그 총재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인류가 한 80억 되잖아. 80억 인간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뭐 지식, 지혜를 다 짠다고, 다 모아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딱 데려오면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발바닥이 떼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런 말을 나도 많이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건 없다 이건 아니고. 아니지. 내야 뭐 총재님한테 비하면 진짜 발바닥이 떼도 안 되고 먼지밖에 안 되지. 안 되는데, 또 전 인류를 보면은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거는 내 아들이 지금 뭐 정인이라고, 내 아들한테는 뭐 이야기를,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진실하게 안 하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안 그래요?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 그게 사심 없이 이야기하잖아.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사심 없이. 전두환이가 말이지, 전두환 대통령께서 1979년 12월 12일 이제 그때 12.12 사태 정승화 이제 계엄사령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러 갔다가 그때 총격 사고 나고 했던데, 그때 잘못하면은 전두환이가 죽는다고. 안 그래요? 투스타가 포스타를 이렇게 대든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루 전날 12월 11일 날 밤에 자기 이제 제국이하고 자기 재용이 또 뭐 밑에 막내 아들하고 딸하고 삼남 1녀니까 자기 집사람하고 딱 불러가지고 가족 회의를 할 때 자기가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기 유언 비슷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거사를 치르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했듯이 자기 가족한테야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잖아. 그럼 나도 내 아들이 있다고. 아들이 있는데 내하고 이제 30살 차이 나니까 이제 원래 37이라고. 근데 아들한테야 뭐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 뭐 구사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청사총이고, 이 총재님 만나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청사총. 그러니까 총재님 말씀이 그 내나 이제 그 기독교, 불교, 뭐 또 강정산, 기타 뭐 하여튼 이런 종교를 초과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밑바탕은 항상 명심보감도 깔려 있고 기독교도 깔려 있고, 뭐 그러니까 기독교에 기도구원, 축복성령, 은사부활, 영생천국 뭐 이런 말, 그리고 불교의 팔락이지. 그 이제 정강열반 모화성불 보리삼매 해탈받냐. 기독교의 팔락은 기도구원, 축복성령, 은사부활, 영생천국 뭐 그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그 천부경 강의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던 거라고. 내가 다 공부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다고도 할 수 있고 더 스며든다고. 뭐 다 거쳤으니까. 거쳤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가운데 해답을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빠르지.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도 항상 구사, 그러니까 청사총하고 시사명하고 은사는 충하고 말은 항상 충성스럽게 하고 눈으로 볼 때는 시사명 밝게 보고 귀로 들을 때는 총기 있게 듣고 색사온이고, 그러니까 여성한테 대할 때는 여성을 항상 따뜻하게 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을 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울 것을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말하는 것이 그 중에 이제 구사 중에서 덕사의를 말을 많이 한다고. 덕사의, 내게 어떤 돈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을 때는 이익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 요걸 항상 판단해라. 내가 그 이야기를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거든. 이익이 어렵지 않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돈을 받아가지고 타고 가다가, 벤츠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은 벤츠 안 타고 그냥 사고 나가지고 안 죽었을 건데, 그 돈이 생겨가지고 부정한 돈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 엄청 많다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덕사의, 견덕사의, 이거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 있나고, 뭐 행사공이고, 용모는 항상 행위는 항상 공경스럽게 하지. 공경스럽고, 뭐 그런 건데, 그게 구사인데, 뭐 의사문이고, 어문 날 때는 물어야 되고, 행사공이고, 모사공이고, 뭐야, 행동은 항상 공경스럽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게 구사인데, 그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한다고. 자주 했었지. 자주 하면서 또 이제 내가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를 쭉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마하반야 바라미리를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마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하는 말이야. 그는 마하반야 프라지냐, 마하프라지냐 파라미타 슈투라,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원 뜻인데, 이제 아주 큰 지혜 가지고 이제 반야 프라지냐 확실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지냐 파라미타, 이제 그것으로 서로 이제 이 세상,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그런 실체를 이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뭐 총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야기새끼나 이엄순구하고 시인 행사돈이 불른 게 예래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긴 용용지 3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뭐 일체 유심조, 그 같은 말이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인식을 이제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 색수상 행식, 이 이제 그것이 다 이제 실체가 없다는, 다 공한 것을 아는 건데, 그는 내 욕심 같아서는 우리 아들도 알았으면 싶은데 암만 이야기해도 잘 모르지.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맹인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요. 눈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겠느냐. 앞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못 보고, 자기 뭐 꽃도 못 보고, 뭐 밤하늘에 별이 있다 그래도 별이 뭔지는 모르잖아.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있다 그래도 태양이 뭔지 눈으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잖아요. 태양도 보고 꽃도 보고. 근데 그 맹인의 심정이 돼가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보고 싶겠느냐고. 그 사람한테는 눈 하루만 딱 뜨게 해줘도 얼마나 좋겠느냐고.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심정에서 한번 이 사물을 한번 봐봐라. 내가 이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몇 번 하는데도 그게 뭐 돌아서고 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 견성을 우리 애들은 못하지. 우리 애들뿐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견성 안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가 중에서도 견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가 중에서도 견성한 사람이 있어요. 은간하는 이제 스님들도 이제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은 우리 옛날 우리 선비님들은 다 율곡이라든지 태계 위안 같은 사람은 벌써 그런 거야.
그게 이제 기초니까, 그게 기초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성리학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하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걸 좀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애한테도 그래 이야기했지만은,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제 말도 참 함부로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인류 역사상 참된 기독교회는 뭐 가톨릭이건 기독교이건 간에 참된 기독교회는 한 사람도 없다고. 있다면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이야기로 내가 마무리를 막 돌려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른 말을 한 때는 이제 언제냐?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통일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고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영적 레벨이 엄청 올라갔었을 때에 그때는 이제 내가 말을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그렇고 벌써 36분이나 지나버렸네. 내가 하던 이야기인데 이제 뭐 나는 또 보왕산매론회를 보면은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것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뭐 내가 내 몸에 체질화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엄청 싫어합니다.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뭐 당하면은 내가 항상 밝히려고도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총재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더라고. 뭐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2008년도에 총재님께서 참 그 영예의 몸이 됐었을 때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을 이제 총재님께서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냐니까 올해가 2022년이잖아. 2022년 3월 9일날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제 고발장을 이제 받았는가 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발장을 또 받았는데 보니까 뭐냐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 공포다. 이래서 이제 뭐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검찰청으로 이제 또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면 또 이제 뭐 법원에 이제 뭐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부산의 경남공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부산에 있잖아. 부산 경남공고가 어디냐 하면은 서면, 범내골 로타리에서 서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젊음의 거리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하면 있고 지하철 3호선으로 말하면은 점포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게 이제 1944년도 해방되기 전에 이제 세웠던 학교인데 거기 이제 경남공고인데 뭐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뭐 없어진 학교도 많이 있지만 그 학교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유영철 회장 만난 것도 거짓말이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이제 비밀 보좌관 역할을 한 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허위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 이래서 이제 고발을 한 거라고. 그것을 근원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2008년도 이제 그때 이제 그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고발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총재으로 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원래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밝히려고는 안 하는데 내 같은 뭐 진짜 일개 법무도 남한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밝히려고 안 하는데 총재님이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총재님께서는 워낙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니까 그냥 막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거는 반격을 안 하면 안 될 입장이 되니까 지금 한다면 재심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결 자체가 대부분까지 가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격을 안 하면 안 될 입장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이제 쏘는데 우리들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23일 날 이제
경남도당 그 허성정 위원장님께서 이제 글을 올린 걸 나는 이제 부산시당에 이제 그거 다 알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제 23일 날 12시 좀 지나가지고 이제 이재현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글을 올리더라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정재희 고문님께서 이제 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이제 26일, 27일 날 이틀간 이제 동네역 이제 7번 출입구 옆에 보면 동네 한의원 그 4층에 이제 그 결혼 사무실이 있죠. 진성 코리안가 뭐 그게 거기서 이제 받기로 했는데, 나는 이제 직장을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전화하면은 조금 늦게까지 기다려 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어제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제 그 탄원서에 동참하신 분들은 정말 그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또한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서류에 첨부가 되니까 그 총재님께서 그 쓰신 그 요즘 최근에 그 책이 거기 책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난세의 영웅 뭐 허경영도 있고 또 요즘 그 영성에 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서 미안합니다만, 거기 보면은 그 예수가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에 목이 말랐다고. 목이 말랐을 때 그때 주다 베느가 마침 그 옆에 있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물을 이제 바가지에 떠가지고 한 집에 주었다고. 주으니까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다 베너의 자기 누이 동생하고 자기 어머니가 문둥병 환자였는데 그냥 벼락이 치고 막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 그 신인님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아까 내가 그 우리 여기 당원님한테 전화가 와서 또 왔을 때도 이야기하지만은 나 이 이야기는 수천 번을 이야기했지만은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은 나 신경도 안 쓴다고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 여기 물론 훌륭하죠.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대단했지. 민주화 운동도 하고 말이지. 그 용팔이들 말이야. 그 깡패 용팔이가 막 그 당을 만들려고 하면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에 그냥 그 온갖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몽둥이 들고 죽이려고 담배 들 때도 그 살아남았잖아. 민주화 운동도 대단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참 그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참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많이 겪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성질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단하시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말할 것도 없지. 문재인 대통령도 다 좋은 점만 봐야 되니까. 그러나 솔직한 말로 문제를 봐요. 그래서 5년짜리 대통령은 신경을 안 써요. 문제를 본다고. 티끌로 봐요. 근데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나가냐 하면은 그럼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단 말이야. 이 죽으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정권을 다 통합해도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정권에 비하면 그 문제밖에 안 돼요. 완전 새로운 그런 나라를 공복한다 이 말이야.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까 그 총재님께서 오늘은 천년이라는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봐서는 나는 원래가 이제 15, 16살 때부터 진리의 뜻을 준 사람이라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말이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성공하는 그런 삶이 뭔가, 가장 정말 그 어떻게 살아야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가, 이것만 쭉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적응하게 되고 불교로서도 만족을 못해요. 뭐 석가모니처럼 말이지 뭐 정강열반 무아성불 보리삼매 해탈을 받나? 정강열반 무아성불 보리삼매 해탈 받냐? 무상정득과 안욕따라 삼욕삼보디를 깨달아가지고 해탈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기 혼자 해탈하면 뭐하노 그거. 뭐 안 돼요. 불교로서도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강정사,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뭐 또 그 깊은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할 수는 없어서 못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부터 이때까지 존재하는 사람 모든 걸 다 합쳐봐야 대가리 속에 액기스 딱 짜가지고 해봐야 그야 뭐 발톱에 때로 안 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무시해도 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실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도 어떻게 뭐 내가 마음을 의지해가지고 이 사람을 믿어야 할 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냐 저게 윤수일의 그 노래 아파트 노래 보면 아무도 없는 그 아파트 보면 그런 가사 기질이 있다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렇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그때 우성재야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점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천년이라고. 그래서 나는 뭐 흔들리는 것이 없는 거야. 내가 그 4.15 총선 끝나고 그날 저녁에 내가 올린 그 유튜브 방송이 있다고. 내가 그거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3구 대선 끝나고 난 이제 그날 저녁에는 안 하고 그 다음날 3월 10일 날 내가 1시간 이상 이렇게 한 말이 있다고. 그러고 보면은 마음이 한결같아. 똑같아요. 왜냐? 내가 내 한평생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완전 완전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이때에 현실적으로 참 탄원서를 쓰는데 동참을 했었던 분은 정말 그 천복을 받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올렸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에 길이 남고 가문의 영광이 될 거다. 오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하고 이제 그 결과로서는 그 지금 오늘도 베니제 씨 이야기를 하는데 베니제 씨는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이분은 하도 고소 고발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참 진짜 일반 사람들은 한평생 가더라도 말이지 법원에 검찰청에 경찰 검찰 법원 또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다 선량한 사람들이고 진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10년에 한번 20년에 한번 평생에 한두 번 검찰청 경찰청에 가거나 그것도 변호사를 찾거나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게 있지. 대부분 사람들은 한평생 가더라도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검찰청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한 7, 80%는 될 거예요. 그런데 베니제 씨 같은 경우는 많아요. 많다고.
실제 그분도 이제 징역사료도 한 번 했고, 억울하게 징역사료도 했고, 엄청 많아요. 이분은 그냥 이름만 하면 좀 그렇지만은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법원 아니면은 검찰청 아니면은 경찰 이런데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요. 재판 받을 것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안정권이라고 지금 욕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부처님이고 나와 한 몸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자기 누나가 이제 또순이라고. 그리고 이름은 안미경이고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도 고소 고발건이 많다고. 그런데 어제 이제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이 말고 최순실이 그거 가지고 SKT하고 이제 SKT가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우리가 하나 산다 하더라도 이제 대리점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자기 이름 적고 사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최서원 이제 최순실이 이제 개명해서 최서원인데 최서원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최순실하면 버뜩 알아들으니까 최서원이 태블릿을 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이렇게 구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단 말이야. 아닌데 그 계약서는 원래 주인은 청와대 비서관 이름이 하도 외울 사람이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합니다. 청와대 행정관 김머식이 거예요. 그런데 그분 거라고. 그분 건데 그 계약서에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했다고. 위조를 2번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장이 머릿속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중학교만, 초등학교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은 이거 SKT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된다고. 사법고시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SKT가 위조한 거 확실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장이 판결을 안 해. 어제 말고 아래. 그러니까 금요일날 음력으로 6월 24일날 강정산 어천하던 그날이고 어천절 그날이에요. 그날 이제 변희재 씨가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복싱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대기 시계 때려가지고 한 사람이 뻗어버린 거야. 뻗으면 이제 심판관이 10번 세알려야 되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번 세알릴 때까지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이제 쾌오성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뻗어버려서 뻗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심판관이 카운터를 안 매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운터를 매겨야 되는데 안 매기고 그냥 종료를 한 거라고. 그런 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이런 판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 판사 이름을 이야기하던데 그 판사가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더라고. 요런 판사.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라고. 요런 판사도 썩은 놈 판사니까 고위공직자거든. 판사. 부장판사면 고위공직자라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제 의뢰를 한다더라고. 고발을 한다더라고. 그런 판사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한성천 씨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하시던 분, 이분도 선거 관계로 법원에 엄청 많이 다닌다고. 다니는데 재판장이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가 엄청 불리한 이제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모기 소리를 낸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주 막 옆에 사람이 귀담아 들어도 모를 그런 소리로 아주 약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고 종료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법원도
재판장님도 썩은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원에 검사들도 오죽하면은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민주당에 제출했겠느냐고.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검사들이 향응 받아 가지고 말이지, 그 빠져나가게 않기 위해서 99만 원짜리 그걸 만드는 거. 최동욱이 검찰총장 말이지. 참, 그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또 뭐, 하여튼 검찰의 그 임은정 그 검사가 검찰의 그 어두운 면을 지금 책을 한 권 냈다고. 그런 걸 보면은 검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려진 사실이니까, 낮에는 검사가 성매매 하는 사람을 단속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자기가 또 성매매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임은정 검사가 하는 말이니까 내 그대로 옮긴다고. 그 정도로 썩은 놈이라고. 판사도 마찬가지라고. 판사도 뭐 옳은 판사도 있지만은 그렇게 썩은 놈 판사들도 있다 이 말이야. 즉 말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경남 공고를 다녔나? 안 다녔잖아. 3년 동안 부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부산에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 3년 동안 있은 적이 없다고. 내가 생각해 보는데 20년 20살까지 부산은 하루 있었다고. 하루 한 반나절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은 3년 동안 학교를 다녔느냐고. 말도 아니지. 그런 판결을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이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전화위복이 되고, 그리고 총재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필 규정 바로 알려지 가지고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실 거다.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하고, 참 그 총재님께서는 이제 언제 그 될지는 모르죠. 21대 뭐 지금 총재님께서는 이제 새 정부가 얼마 들어서지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그렇게 뭐 지지율을 조사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걸 지금 누구 이제 윤석열을 자꾸 끌어 당기면은 뭐 총재님한테 좋을 건 없다.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분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때는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죠. 퍼펙트 스트롬이라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4사람이 죽었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이게 어디더라. 두 자매가 죽고, 두 자매의 이제 그 애들 둘이가 또 죽고, 그거 다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뭐 이혼하고 이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3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제 돈이 막 들어가잖아요. 애 놓으면은.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불리기 위해서 뭐 코인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전부 다 거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돈이 자꾸 이제 그 깎이니까, 그 뭐 돈 빌리 가지고 한 것도 깎이니까 그 이자는 자꾸 오르지.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이야기하니까 이혼 당하고 말이지. 뭐 하루에 15,000원짜리 이제 여관에서 잔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좀 있으면 훨씬 더 심하지. 아까 그 박인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데, 중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그래 많다 그러거든. 그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올 때에 자연스럽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열려가지고 이렇게 총재님을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박찬종님 똑똑하신 분이고, 오선 의원이고, 14대 대통령부터 그 뒤로는 뭐 서울시장도 나오고, 뭐 그 뒤에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다 이제 그 뒤에는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박찬종님이라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보수 측에서는 엄청 영향력이 크신 분이에요. 뭐 박찬종님께서 무슨 말 한마디 하시면은 그 고성국 이분도 그 유튜브 그 하면서 독자 수가 많아요. 많고 이봉규 씨도 독자 수가 많아요. 많고 그분이 한마디 말씀하면은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표 씨라든지 또 이제 이재호 상임고문, 국민의힘당의 상임고문 이재호 씨 이런 분들도 아주 그 때가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한테 아주 우호적으로 이제 하실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돼가지고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라도 다 놓나 하면은 뭐 처음에도 당장 안 그렇겠느냐고. 작년에 그 원래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고 작년에 이제 국민의힘당의 예비 후보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이제 한 15명인가 나왔다고. 그렇게 할 때 안상수 씨가 있었는데 안상수 씨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징계를 받을 뻔했다고. 왜냐하니까 국민의힘당에서 왜 저런 사람을 허경영 같은 이런 좀 이상한 사람, 정상에서 좀 벗어난 사람을 뭐 만나게 해가지고 당의 이제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징계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국민의힘당의 뭐 후보 예비 후보 가운데 지금 뭐 홍준표가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발언이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가. 그럼 홍준표도 나오겠지. 나올 때에 그때 이제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야 일단 무조건 누구든지 한번 넣어봐라. 일단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TV 토론을 예비 후보, 국민의힘당 예비 후보 TV 토론하는 가운데 총재님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될 때 국민들이 더 깨어날 거고 경기는 이제 엄청 어려워지니까 죽게 하며 살기니까 뭐 중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설마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엄청 극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퍼펙트 스트롬이 온다고 하니까. 홍종학 그 전 장관이 벤처 기업부 장관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담을 때에 지금 언론하고 언론 방송 여기서는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정부에서도 조용하고 그런데 홍종학 씨는 이것을 엄청 그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역사가 불러내고 그렇게 한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고 있다고. 듣고 있으면서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늘어나고 있다고. 아래 그 무료 급식소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말이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게 돼 있느냐. 참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한번 되는 걸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많이 있다고. 하여튼 그와 같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제 탄원서에 우리가 서명하는 것. 이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거고 가문의 영광이 될 거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뭐 진짜 내가 남한테 올릴 것도 안 되고 내 영상 기록을 내가 남기는 겁니다. 이상.